몇 달 전 제 생일이어서 시댁 가족들과 함께 꽤 유명하다는 식당에 갔어요. 신우이가 한참을 알아본 식당이라고 했는데 언니 여기 음식 엄청 맛있어요. 기대해도 좋아요. 라고 미리 말을 해줬기에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생일날이 되었고 신우이는 곧장 식당으로 간다고 했고 우리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 먼저 도착한 신우이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우리 시댁은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아직 결혼 전인 신우이가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에게 다가온 신우이가 여기 음식 엄청 맛있대. 다들 기대하셔. 활짝 웃었는데 우리 신우이는 성격이 엄청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차를 하고 음식점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선미 맞네. 너 선미지? 라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제 이름이 들렸기에 제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맞네. 박선미. 근데 너 때깔 좋아졌다? 여자가 저를 보며 비웃었는데 그런 여자를 보며 저는 그쪽과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정색을 하며 지나가려고 했는데요. 어머 얘 좀 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네가 감히 그냥 지나쳐가? 그 여자가 큰 소리로 말을 했고 저기 죄송한데요. 저는 그쪽하고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비켜주세요. 그때쯤 저는 눈물이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시간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가 쏠렸거든요. 그런 제 얼굴을 보던 우리 시어머님이 저기 누구신데 우리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는 거죠? 비켜주세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고 뭐? 며느리? 얘가 그쪽 며느리라고요? 말도 안 돼. 그 여자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그런 여자를 우리 시어머님이 밀치며 선미야 얼른 들어가자 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그렇듯 제 이름을 불러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식당 직원이 안내해주는 자리로 가서 앉았고 제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본 시어머님이 너 괜찮은 거니? 걱정스레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까 그 여자 가족들이 다시 우리 테이블로 쫓아왔는데요. 저기 내가 아까 잘못 들었나 해서 묻는 말인데 지금 얘가 그 집 며느리라고 했던 거 사실인가요? 그 여자가 제 옆에서 팔짱까지 끼고 우리 시어머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리고 그런 여자의 말을 듣던 우리 시어머님이 저기 말이요 남의 가족 식사하는데 왜 이러는 거요? 맞소이다. 우리 하나뿐인 며느리 올시다. 우리 시어머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님의 말에 우와 너 무슨 신분 세탁했냐? 그 여자가 저를 노려보며 물었고 저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순간 옆에 있던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내가 보기에 그쪽 집안 꽤 잘 사는 집안 같은데 이런 보잘것없는 것이 어떻게 그쪽 집안 며느리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여자는 계속해서 저를 노려보며 막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제가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우리 시어머님이 그러는 댁은 누구시죠?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나요? 그러고 보니 내가 내 소개를 안 했네. 지금은 당신 며느리라는 이 아이의 전 시어머니예요. 라고 순식간에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제 안색은 더 창백해졌고 제가 더욱 심하게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선미야, 지금 이 여자 말이 맞는 거니?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고 제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들고 있던 수저를 식탁에 살짝 내려놓더니 선미야,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 사람이 네 예전 시어머니라고? 라며 시어머님이 언성을 높였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런 저를 보던 그 여자가 역시 맞았네. 너 속이고 결혼했구나? 라며 신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여자의 말투와 얼굴은 예전과 똑같았는데요.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소름 끼치도록 끔찍했던 기억들이 생생히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정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했다고 하는데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말씀으로는 제 엄마 아빠가 각자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할머니는 다행히 좋은 분이셨기에 나름 바르게 잘 자랐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를 잘 키워주셨고 고등학교 졸업 후 제가 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이게 말이죠. 제 모든 것을 의지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는데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채 하루 종일 집에 처박혀서 무기력하게 몇 날 며칠 동안 잠만 잤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할머니는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선미야, 너 계속 이러고 있음 어떡하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그만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저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친구는 저에게 너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라. 아직 젊은데 계속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네가 지금 취업한다고 해도 공장이나 아르바이트 그런 일자리밖에 없잖아. 나도 지금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니고 있거든. 같이 다니자. 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그런 친구를 보며 근데 거기 학원 다니려면 비싼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레 물었고 그렇게 비싸진 않아. 너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다며. 그리고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니까 정 안 되면 내가 빌려줄게. 나중에 일하면서 갚으면 되잖아. 내가 학교 졸업하고 여기저기 일 다녀봤는데 그래도 자격증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 친구가 계속 저를 설득했고 저는 그런 친구를 따라 학원에 등록했어요. 공부를 썩 잘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공부를 하려니까 힘이 들었는데요. 옆에서 친구가 도와주기도 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에 우리 둘 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공부에 집중하는 동안은 적어도 우울한 생각이나 잡생각들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둘 다 취업을 했어요. 하지만 간호조무사라는 일도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정말 힘들게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일을 끝내고 퇴근하려고 병원을 나왔는데 입구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박선미 씨! 라며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런 남자를 제가 자세히 봤는데요. 평소 우리 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는 회사 사장 아들이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오다 가다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저기 사실 지금까지 선미 씨 기다렸어요. 남자가 쑥스럽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였어요. 저를요? 저를 왜요? 제가 다시 물었고 그게 말이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남자는 말을 하는 내내 쑥스러웠던지 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내성적인 편이어서 잘 모르는 사람하고 식사를 잘 못해요. 죄송해요. 라며 급히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런 저를 보던 남자가 급히 제 옷깃을 잡더니 그럼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가끔 친구처럼 지내면서 친해지면 되잖아요. 제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죄송해요.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요. 라며 다급히 돌아섰어요. 그때 당시 저는 가족도 없이 홀로 지냈기에 스스로 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 말고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떠난 뒤로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도 그 남자는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우리 병원에 올 때마다 간식거리나 커피 등을 가지고 와서 쑥스럽다는 듯이 저에게 건네주고는 아무 말 없이 급히 가기도 했어요. 그날도 남자가 저에게 샌드위치와 커피를 건네주고는 그냥 가버렸는데요. 그런 남자를 보던 병원 동료가 저 남자가 선미 씨한테 관심 있나 봐? 라며 물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절하는데도 자꾸 뭘 갖다 줘서 저도 난처하네요. 제가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는데 선미 씨 혹시 말이야 저 남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동료가 제게 물었고 우리 병원에 의료기기 납품하는 회사 사장 아들 아니에요? 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아유 그걸 알고 있다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 얼른 잡아야지. 잡기만 하면 땡 잡은 건데 거기다 저 사람 집이 엄청 부자래. 회사가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장 아들이라는데 그런 티도 하나도 안 내고 병원 내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아. 우리 병원에서 저 사람 눈독 들이고 있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저 사람이 선미 씨한테 마음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 소문이 자자해. 근데 혼자만 모르고 있더라. 네? 저한테요? 그래 다들 선미 씨 질투하고 뒤에서 수군대고 그러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혼자만 모를 수가 있어? 동료는 그런 제가 그저 놀랍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뒤에도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그날도 퇴근하기 위해 병원을 나섰는데 병원 앞에 그 남자가 또 서 있었어요. 선미씨, 제발 저랑 식사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이번엔 남자가 아주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묻는 거예요? 선미씨한테 관심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제가 어디가 좋아서 그러는 거냐고요. 그리고 저 가족도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을 했고.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냥 선미 씨 자체가 좋다고요. 그때 당시 남자는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자와 저는 같이 식사를 했고 남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외롭기만 하던 저를 잘 챙겨줬고 저도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점점 가까워져 갔고 그러던 어느 날 선미야 우리 결혼하자 라며 남자친구가 청혼을 했어요. 하지만 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지라 오빠네 부모님이 나 좋아할까? 아무리 봐도 오빠 집안이랑 우리 집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나 너무 걱정이 돼. 제가 말을 했지만 걱정 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 설득할게. 라며 남자친구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제가 그 남자친구의 청혼을 뿌리쳤어야 했는데 그저 후회가 될 뿐이네요. 맞습니다. 그 남자가 제 전남편입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전남편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도대체 학교도 라며 말끝을 흐리던 전남편의 엄마는 전남편과 제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어요. 전남편의 엄마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저를 정말 많이 힘들게 했어요. 어느 날은 너 내가 얼마 주면 우리 아들이랑 헤어질래? 너 사실 우리 아들 돈 때문에 만나는 거잖니? 라며 제게 돈 봉투를 내밀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일하는 병원까지 찾아와서 몹쓸 말을 하고 가기도 했어요. 그런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전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전 남편은 그렇게 매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전 남편이 안쓰러워 다시 만났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결국 전 남편 부모님이 허락을 했는데 전 남편이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거든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제 순환은 계속되었는데요. 전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난 뒤 저를 아주 대놓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감히 니까짓 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해? 내가 알아둔 자리가 있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했어. 꼴도 보기 싫다. 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너네 혼인신고는 한참 나중에 하거라. 요즘 세상이 좀 그렇잖니? 라며 혼인신고도 못하게 했고 남편도 네가 잘해서 엄마가 너 좋아하게 되면 그때 혼인신고하자. 그럼 더 좋지 않겠어? 라며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중에 재산 문제부터 복잡해지니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굳이 우리와 같이 살아야겠다고 우겨서 합가를 했는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부려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만 노력하면 가족들 마음에 들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게 말이죠. 한번 버림받은 사람은 다시 버림받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발버둥을 친다던데 아마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같이 시댁에서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종일 일만 했고 심지어는 매일 오던 가사 도우미 아줌마까지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을 저에게 시켰어요. 처음에는 전 남편이 제 편을 들었는데 나중에는 전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너무 힘들다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계속 밖으로만 돌았어요. 결국에는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때쯤에는 남편도 그런 저를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요. 미안하다고는 안 할게. 나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걸 어쩌겠냐? 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가는 저를 보며 전 시어머니는 이게 말이다. 사람이 웬만큼은 맞아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너도 네 수준에 딱 맞는 사람 만나서 잘 살거라. 제 얼굴에 돈봉투를 던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돈봉투를 두고 가던 저를 보며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네가 안 가져가면 우리는 좋지. 마음대로 하거라. 라며 저를 비웃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 친구를 찾아갔는데 제 모습을 본 친구가 선미야 너 꼴이 이게 뭐야. 난 네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고 연락도 못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꼴이 뭐야. 저를 끌어안고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친구와 제가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순간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진찰을 했던 의사 말이 젊은 분이 어떻게 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가 말이 됩니까? 라며 놀라워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홀로서기를 준비했고 아주 독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물론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친구가 항상 옆에서 그런 저를 챙겨줬고요. 사람이 참 대단한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고 저는 다시 예전처럼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병원에서 일을 하던 중에 어떤 남자가 입원을 했었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호감을 느꼈던지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때쯤 저는 남자라면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거기다가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한 번 이혼 경력도 있었고 그 남자는 초혼이었거든요. 그랬기에 더욱 매몰차게 남자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남자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밀어내도 변함없이 제 옆을 지켰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저를 따라다녔던 남자에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이미 이혼도 해서 그쪽 부모님이 엄청 반대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당한 게 많아서 저는 앞으로도 결혼 생각이 없어요. 라고 싸늘한 표정으로 말을 했지만 저는 선미 씨 아니면 안 됩니다. 제발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남자는 저에게 더욱 매달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휴무의 집에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미안한데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따가 약 좀 사다 줄 수 있어? 전화를 했는데 잠시 후에 초인종이 울렸고 그 남자가 약봉투와 죽을 집 앞에 두고 갔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친구와 그 남자가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고 제 친구가 보기에 남자가 괜찮아 보였던지 저와 연결해주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 말이죠. 그 뒤 우리는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고 우리가 사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남자가 저에게 청혼했어요. 그런 남자를 보며 당신 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지만 난 선미 씨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선미 씨 상황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가요 라며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고 계속 거절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같이 식사를 하자며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는데 그곳에 그 사람의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기겁을 하며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앉아요. 그 사람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했고 제가 엉거주춤 자리에 앉았는데 뭘 좋아할지 몰라서 우리가 알아서 시켰는데 괜찮을까요? 그 사람 어머니가 다시 제게 물었어요. 그 말에 네,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 너무나 긴장을 했던지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고 자, 먹죠. 이번에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선뜻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전에 한 번 호되게 당했던지라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힘겹게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정우 씨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우 씨랑 결혼 생각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잔뜩 긴장을 하고 있던지라 어떠한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대충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 말을 듣던 그 사람의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가씨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럼 우리 아들 혼자 결혼하겠다고 이 난리란 말인가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정우 씨에 비해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부모님께서도 아무래도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라고 말을 하던 중에 제가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전에 겪었던 일을 모두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폭폭 눈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제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의 여동생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요. 우리 오빠도 어디 하나 잘난 게 없어서요. 제가 보기에 언니가 우리 오빠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은데요? 라고 웃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머니도 그래 우리 딸 말이 맞는 것 같네. 사실 우리 아들이지만 부족한 게 많아요. 라며 저에게 젓가락을 들려주며 자 먹어요. 우리 가족은 맛있는 음식 엄청 좋아해서 앞으로 엄청 먹으러 다닐 건데 괜찮겠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가 다시 활짝 웃었어요. 제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들이 지금의 우리 시부모님과 시누이입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어느 날은 저를 집으로 초대해주셨는데 저는 시댁을 방문하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기에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 집에 처음 갔을 때도 눈이 휘둥그레졌었는데 그 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잣집에서 저 같은 이혼녀 며느리를 허락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시댁 가족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는데요. 그때 처음 저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 저를 보며 친구가 거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니까. 네 남편 정말 괜찮아 보였어. 정말 다행이다.
네가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라며 축하해 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하필 제 생일날 음식점에서 기억하기도 싫었던 전 남편 가족들을 만났던 거였어요. 순간 아팠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떨고 있던 저를 보며 우리 시어머님이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쩌면 이런 격 떨어지는 천박한 집구석과 결혼을 했던 거니? 라며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런 우리 시어머님의 말에 뭐? 격이 떨어져? 당신들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알아? 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더니 우리 시어머님에게 던졌고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슬쩍 본 우리 시어머님이 땡땡 회사 이런 회사도 있었나?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사장이래 라며 더 큰 소리로 비웃었어요.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래도 겉모습이 번지름해 보이길래 좀 사는 집인 줄 알았더니 역시 개뿔도 없는 집구석이었구만. 그러면 그렇지 네 주제에 그런 집안에 시집이나 갈 수 있었겠냐? 전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그 순간 우리 시누이가 앞에 있던 깍두기 그릇을 살짝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렸는데 그 깍두기가 전 시어머니의 발에 그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전 시어머니가 아 이런 미친 것들이 있나? 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고 아니 이 멀쩡한 게 갑자기 왜 떨어지지? 라며 시누이가 다시 물컵을 엎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전 시어머니의 발이 다 젖어버렸는데요. 야 이런 싸가지 없는 거사 너 고의적으로 그랬지? 라며 우리 시누이에게 달라들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저보다 우리 시어머님이 더 빠르게 일어났고 순식간에 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놓질 않았어요. 그렇게 식당은 난장판이 돼버렸고 곧 경찰이 왔고 우리 모두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시아버님이 저 땡땡 회사 사장입니다. 우리 변호사 좀 불러도 될까요? 라고 경찰에게 물었고 네? 땡땡 회사 사장님이요? 그런데 사장님이 어쩌시다가 라며 말끝을 흐렸어요. 평소 지역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랬기에 그 지역에서는 시아버님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사람들에게 꽤 평판이 좋은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전 시댁 가족들이 많이 놀란 듯 했는데요. 당신이 땡땡 회사 사장이라고? 라며 전 시어머니가 물었고 그러게요. 제가 하필 땡땡 회사 사장이네요. 곧 우리 변호사 올 거니까 변호사 오면 말하죠. 라며 우리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을 했어요. 그런 시아버님의 말을 듣고 있던 전 남편의 아버지가 저기 서로 쌍방인데 그냥 이쯤에서 끝내시죠. 라며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경찰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시어머님이 한 번만 더 우리 며느리한테 함부로 말하기만 해봐. 그랬다가는 당신들 각오해야 할 거야. 전 시어머니에게 이까지 악문 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부모님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발이 넓었기 때문에 아는 의사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의사분들에게 전 남편이 저에게 한 짓을 넌지시 말을 하면서 김 원장님 혹시 땡땡 회사가 원장님 병원에 납품을 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라고 묻다가는 김 원장님 저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인간들이 잘 살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기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든 세상 다 같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땡땡 회사 그 사장이란 작자가 질적으로 좀 아닌 것 같던데 한번 잘 확인해 보시라고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인간이랑 헤어지고 전화번호를 다 바꿨는데 어떻게 안 것인지 제게 전화를 해서는 여보 미안한데 당신이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지금 병원들이 우리 회사 제품 납품 안 받겠다고 난리야. 가뜩이나 큰 회사에 밀려서 요즘 안 그래도 어려웠었는데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부탁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도 나는 그때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잖아? 나 한 번만 봐줘라. 라며 빌어댔어요. 그 말에 여보라뇨. 말은 똑바로 하시죠. 그리고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서요. 우리 시아버님이 하시는 일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시죠.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우리 시부모님에게 다 말할 거니까. 그럴수록 당신네 회사 더 힘들어지는 거 알죠? 라며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 전 시댁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꽃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요.
라며 시부모님을 바라봤어요. 뭔데 뜸을 들여 괜찮으니 말해보렴? 시어머님이 물었고 그때 제가 처음 인사드리던 날 말이에요. 저 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솔직히 저 같은 며느리 탐탁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그 말에 사실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도 참 많이 반대했다. 물론 우리가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이게 내 자식 일이다 생각하니 나도 이기적이 되더구나. 라고 말을 하던 시어머님이 잠시 멈추고는 저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잠시 후에 시어머님이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는데 우리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이다. 네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고 있더구나. 그리고 네 눈이 말이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다 담고 있는 것 같더구나. 우리가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덜덜 떠는 네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이 아려왔어.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바른 사람인 척 하던 내가 말이야. 색안경을 끼고 널 바라보고 있더구나. 그 순간 내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구나. 너한테 미안했다. 네가 어떤 아이인 줄도 모르고 네가 한 번 이혼했다는 소리만 듣고 그냥 널 반대하고 있었거든.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아니에요 어머님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시어머님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어요. 그날 네 눈에서 우리 아들과 딸의 어린 시절 모습이 보였단다. 말을 하던 시어머님이 남편과 시누이를 바라봤는데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던 남편이 자기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그동안 말 안 했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 나랑 내 동생을 입양하신 거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니 사실 우리 있잖아요. 우리 친부모님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친구였던 지금의 우리 부모님이 장례식장에서 덜덜 떨고 있던 우리를 보며 바로 입양하신 거예요. 오빠 제가 그때 어릴 때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친척들이 서로 우리를 못 데려간다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너무 무서워서 장례식장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떨면서 울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런 우리를 꼭 안아주며 우리랑 같이 살자꾸나 라고 말했거든요. 말을 하던 시누이가 시부모님을 바라보며 수줍게 웃고 있었고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도 한참이 지났지만 애가 안 생겼단다. 참 많이 노력했지만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리도 했는지 안 생기더구나. 그런데 그날 장례식장에서 우리 아들하고 딸이 덜덜 떨고 있는 걸 보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내 말에 네 시아버지도 별 고민도 안 하고 바로 그렇게 하자고 하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되었단다. 시어머님이 살짝 미소 지으며 남편과 시누이를 바라봤어요. 사춘기 때 우리 오빠가 조금 방황한 것 빼고는 우린 참 좋았어. 시누이가 남편을 보며 장난스레 말을 했고 그때야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지. 그치만 나 진짜 빨리 정신 차렸잖아. 남편이 수줍게 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저를 다시 보며 그런데 그날 네가 우리 앞에서 어찌나 덜덜 떨던지 우리 딸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널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우리 딸이 엄마 아빠 좋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언니의 본 모습만 봐주면 안 돼? 그날 엄마 아빠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오빠와 나를 안아주던 그때처럼 말이야. 엄마도 봤잖아. 그 언니 몸을 계속 덜덜 떨고 있었어. 엄마 아빠가 따뜻하게 품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울까? 라고 말을 하더구나. 그 말을 듣고 우리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 우리 딸 말이 맞더구나. 그 뒤 네 조건 말고 그냥 너만 바라보니 너는 참 좋은 아이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허락했던 거야. 처음에 너에 대해 오해했던 부분은 미안했다. 라고 시어머님이 미안한 듯이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눈물을 쏟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네 부모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혹여나 널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더라도 그때처럼 그렇게 주눅들지 말거라. 알겠니? 당당해지란 말이야. 시어머님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 시부모님을 바라보는데 문득 비록 부모복은 없었지만 이렇게 좋은 가족들이 생겼다는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우리 가족 항상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지금처럼만 서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가족